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의 이학영 교수입니다. 미국 주식에 믿다 운영을 맡고 있고요. 머니투데이 방송에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그리고 저희를 미국 주식에 믿다 TV를 응원해주는 많은 회원님들과 함께요. 우버 IPO 특집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에 대한 가치, 이번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하향 조정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로드쇼가 이제, 4월 마지막 주에 이제, 네 번째 주에 시작돼서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됐는데요. 참 오늘 이제 녹화하는 것은, 한국 시간은 4월 29일 새벽, 4월 28일, 미국 시간을 보면 4월 28일, 오전에 지금 녹화를 하고 있다는 걸 미리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4월 26일 금요일부터 미국의 전역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로드쇼가 시작됐는데, 그때 이제 제시한 거가 주당 44에서 주당 $50 정도를 제시하고 있고요. 800억에서 900억 달러 시장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는 로드쇼 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시작됐기 때문에 그 얘기를 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은요, 유튜브 미국 주식에 미치다, 그리고 그 네이버 카페 미국 주식에 미치다를 통해서 많은 분들 더 많은 자료, 그리고 많은 분들과는 미국 주식에 관심 있는 전 세계 10,000분 정도 회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들 교류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속보성으로 다양한 시각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TV 페이스북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 제가 학교에서 하는 모든 강의라든가 방송에서 하는 내용들, 원고, 그리고 제가 쓰는 다양한 기고, 원고 이런 것들도 제가 네이버 블로그 이학년의 더 머니에 보시니 있으니까 거기 이웃 신청해서 자주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강의 괜찮고 그러시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특히 일주일에 한 최소한 5번에서 10번 정도는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고 없이 드리기 때문에 알림 설정 받아서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를 도와주고 후원해 주신 방법은 너무나 명확하죠. 주위에 미국 주식에 관심이 있거나 아예 관심이 없는데 좀 알려주고 싶은 분들한테는 페이스북, 트위터, SNS, 카카오 스토리 밴드를 통해서 다양한 곳에 공유를 해주고 널리 알려주시는 것이 저희를 도와주시는 것이다. 확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관련해서 그 리프트 때부터 처음에 한번 시리즈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5번대를 두 번째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IPO 하면 IPO를 좀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IPO가 어떤 것인지부터들 제가 강의를 만들어 놨고요. 두 번째는 잠시 후에도 말씀드렸지만 IPO를 갖고 직접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IPO의 주가의 흐름에 대한 거 쉽지 않거든요. 개인이. 그런 것들을 ETF로 대신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 밖에 리프트의 적정 가치를 매기는 방법, 그리고 리프트 상장 이후에 속보까지 말씀 다양한 유튜브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유튜브에 특히 이학년의 이슈란 유튜브 내 미국 주식 미치다 TV 내에 다양한 또 구성을 해놨거든요. 채널 같은 프로그램을 해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부분은 오늘 강의에 그리고 앞으로도 강의에서도 자주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는데요. 특히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 증권사 직원분들은 꼭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저희 그 미국 주식에 미치다 커뮤니티 모든 초기에는 한 30%까지 됐고요. 최근에는 한 10에서 15% 정도는 금융기관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그런 분들이 특히 증권회사 계신 분들도 적정 주가, 목표 주가에 대해서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고 혼용해서 쓰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제가 강의를 해놨고, 특히 학생 여러분들 조금 적정 가치, 적정 주가, 적정 가치를 어떻게 만들고 목표 주가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좀 이해를 하셔야지 앞으로 주식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좀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고요. 네, 바로 이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모든 IPO 관련된 새로운 자료 이런 것들을 받으시면, 특히 이건 증권사 직원분들이 분석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걸 갖고 이 자료를 기본을 갖고 고객분들한테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요. 이 우버도 마찬가지, 리프트도 마찬가지, 앞으로 모든 그런 자료들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로요. 폼 있죠. 폼 S1 하고 우버면 우버라고 영어로 치시면 이걸 어디다 쓴다? 네이버 치면 100년 쳐도 안 나오고요. 구글에 치시면 이거 쫙 SEC라는 건 우리나라 보면 금융감독원입니다. 신규 상장하기에 이런 관련된 서류를 받고 심사하는 미국의 독립기관인데요. SEC에 제출한 서류가 250페이지 될 텐데요. 그걸 다 받으실 수 있고요.
폼, S1, 그리고 회사 이름. 요번 거는 제가 이 강의의 유튜브 밑에 상세보기에 넣어드릴 테니까 그거 직접 들어가서 특히 증권사 직원이나 학생 여러분들 좀 공부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 쭉 보시면 이 회사에 대해서 이 회사가 어떻게 제출했고 바로 그걸 갖고 로드쇼 하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보면 그 작년 하는 1년 동안에 총 100억 건의 라이딩을 제공했다. 그리고 이런 거죠. 하루에 1,400만 건 전 세계에서, 그리고 드라이버들한테 뭐 780억 달러를 제공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700억 달러라는 도시, 세계 플랫폼, 뭐 이거는 뭐 우버도 있겠고요. 우버 이츠라 그래 갖고 우리나라의 배달의 민족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우버 택배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버의 2009년부터 11년, 2009년, 10년 전부터 이게 출발했다는 거, 그리고 지금 크게 어떻게 돼 있고 누가 운영하고 있다는 거 등등 나오고 있고, 이거는 위키피디아 아시죠? 위키피디아에 우버 치면 딱 나오는 거, 그걸 제가 그냥 카피해서 복사하는 거고요. 여기서 유의하실 것이 이거죠. 이게 오늘도 잠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한 해 동안에요, 2018년에 113억의 매출을 일으켰어요. 113억. 여기에 매출량은 이런 거죠. 고객이 그 우버 타고 나서 그거 내지는 거가 그걸 100달러, 10달러 냈어. 100달러를 줬으면 100달러가 다 잡히는 것이 아니라 100달러 중에서 상당 부분 또 거기 줄 거 아닙니까? 우버 드라이버한테 줄 거잖아요. 그거 주고 남은 돈에 그 순 매출을 잡은 게 레비뉴가 되겠고요. 그 얘기인데 중요한 건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니라 113억 달러의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이거 대충 보면 리프트 있죠. 얼마 전에 상장 리프트에 뭐 6배 정도 나올 겁니다. 정확히 뭐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113억 달러에 손해가 18억 달러. 그러니까 110억 달러에 18억 달러니까 엄청나게 13%, 15% 정도 매출 대비 영업 이익이 순손실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만큼 여전히 적자 회사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리프트도 마찬가지였고요. 테슬라는 지금도 적자고. 근데 이걸 보면 이렇다고요. 상장이 안 되고 주식시장에 거래 안 되느냐.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지금은 돈을 못 벌더라도 그 이후에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돈이 몰리는 거죠. 예. 쉽게 얘기하면 아마존도 상장할 때 적자였고요. 넷플릭스도 상장할 때 적자였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렇게 커간 거죠. 아마존이.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가 있는 거죠. 이 회사가 계속 커질 것 같다면 주식을 투자하는 거가 되겠고요. IPO에도 투자했고, 그래서 벤처 투자자들이 투자한 거고, 그게 아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이거 아까 제가 18억 달러 말씀드렸잖아요. 연간 적자가 작년에 18억 달러였는데, 오늘 이제 이슈가 이겁니다. 실제로 보면, 이번 1분기에 2018년 연간에 18억 달러 했는데 2019년 1분기에도 이미 10억 달러 적자를 했습니다. 물론 이걸 적자가 많이 낸 거면 투자도 하고 새로운 것도 인수하고 등등등 했겠죠. 그래서 어찌됐건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적자 규모는 중요한 건 적자 규모인데 작년에 온갖 온기로 보면 12개월 동안 18억 낸 걸 이번에는 단 3개월 동안에 10억 달러 적자를 냈습니다. 물론 이걸 곱하기 4세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것도 맞지 않지만 이렇게 적자를 많이 냈다는 것도 분명한 팩트다, 사실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면 이게 오늘 핵심이 되겠는데, 앞서 이제 이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작년에 이 회사가 마지막으로 펀딩 할 때 보면 760억 달러의 시장 가치로 평가를 받았던 적이 있겠고요. 요번에 이제 리프트가 한참 핫하게 상장 추진할 때 보면 이거는 뭐 회사에서 여러 번 회사 측 관련된다 그런 월가 있는 사람이 이 회사의 가치가 1200억 달러 정도 시장 가치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었어요. 1200달러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보더라도 한 140조 요즘 되나? 135조 정도 되면 135조 정도 되면 이 한 회사가 되면 우리나라에 보면 당연히 시가총액 2위 수준으로 바로 올라가는 거가 되겠죠. 미국에서도 시가총액 상당히 한 50위권 안에 들 가능성이 있을 텐데요. 근데 이번에는 시장 가치보다 낮은 900억 1000억 아니면 800억에서 900억 1000억 정도, 보수적으로 요즘 800억에서 900억까지 내려가 있다는 것이 일단 타이틀이 되겠는데, 어찌됐건 비싸봤자 800억 낮으면 800억에서 1000억 달러 정도 수준 안에서 상장이 처음에 될 거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요인은 이겁니다. 결국은 적자가 규모가 계속 커졌다는 것이 하나 있겠고요. 그리고 리프트 상장 이후에 소위 공유 경제, 공유 자동차의 경쟁 격화 이런 것들이 우려감이 나면서
한마디로 시천말로 리프트가 말아먹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버가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시장 가치가 커질 수 있다는 부담이 생긴 거죠. 실제로 보면 리프트의 처음 인기가 한참 좋았을 때 이미 월가에서는 1,500억 달러까지 얘기가 났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낮은, 그리고 회사 측의 입장에 보더라도 대주주나 지금 경영진 입장에 보더라도 상장한 이후에 주가 좀 천천히 올라가는 거 원하는 거죠. 상장 직후에 떨어지면 욕만 먹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좀 보수적으로 지금 로드쇼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로드쇼에 불과한 거고요. 로드쇼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겠죠. 실제로 보면 리프트도 지금 100대 1의 경쟁률이었다는 거거든요. 가봐야 할 것 같고요. 이 편이 어떤 편이냐면 2016년부터 지금까지 이 회사가 어떻게 투자자들 유치해왔고 어떻게 채권을, 그러니까 돈을 빌려왔는지가 되겠는데요. 최근에 보면 사우디의 국부펀드도 30억 달러가 2016년에 들어간 거가 되겠고요.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손정의 비전펀드가 전체적으로 지금 얼마입니까? 거의 90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작년에 마지막으로 도요다가 투자했고요. 여기 20억 달러는 채권은 돈을 부채를 일으킨 거 되겠고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번에 IPO는 과정의 직전에 페이팔, 여러분 아시죠? 페이팔 간편 결제하는 거, 모바일이 됐건 인터넷 간편 결제, 미국부나 캐나다 해외에 계신 분은 다 누구나 갖고 있다는 페이팔 계좌. 한국에서는 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한국에서 보면 아주 간편 결제니까 네이버 페이나 카카오페이 할 때 보면 숫자 몇 개 쓰면 바로 결제되잖아요. 그런 거에 효시라고 하나요? 미국에서 당연히 마켓시어 1위가 되겠고요. 처음에는 이베이에 같이 있다가 이베이에서 분사돼 갖고 스핀오프 된 거가 바로 페이팔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우버의 많은 분들이 이런 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넣어놨는데요. 우버가 상장 이후에 그럼 도대체 지분 가치가 누가 제일 주식을 많이 갖고 있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손정의 소프트뱅크가 제일 많이 상장 이후에 12.8%를 갖게 되겠고요. 요건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되겠고요. 요건 이제 이런 사람들은 다 기존의 대주주 창업자들이 되겠고요. 요거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되겠고요. 여기 알파벳이 뭐죠? 구글이죠. 구글의 모회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쓰시는 구글의 모회사가 알파벳이거든요. 알파벳이 4.2%. 특히 알파벳은 이 구글뿐만 아니라, 알파벳은 우버뿐만 아니라 리프트에도 이미 주식에 투자한 거죠. 그래서 알파벳은 양쪽에 다 투자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수많은 또 IB들이 또 조금씩 많이 갖고 있고요. 수많은 IB들은 우버도 갖고 있고 리프트도 갖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말씀드렸던 대로 4월 26일자로요. 프라이데이 금요일날 로드쇼가 됐기 때문에, 로드쇼랑은 미국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주요 투자자들한테 자기네 이런 사업을 소개하고 이렇게 주주가 되어 주십자 하고 기회를 주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통상 열흘에서 2주 정도 하기 때문에 지금 얼추 생각에는 5월 두 번째 주 말 정도에 IPO 돼갖고 거래가 될지, 다만 이 거래 일정은 이 우버랑 뉴욕의 상장, 뉴욕의 거래소. 참고적으로 우버는 나스닥과 NIS 두 군데 있는데 어디랑 상관없는데 어찌됐건 NIS에 상장합니다. 그래서 심볼 자체는 우버죠. 심볼 자체가 우버입니다. 우버. 그래서 우버의 상장은 아직 날짜는 딱 안 정해졌는데 통상 열흘에서 20일이니까 아마 늦어도 5월 두 번째 주에 정도 상장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날짜가 나오면 다시 또 속보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걸 이제 최근에 가장 확정적으로 로드쇼에서 상태에서 나온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200달러 가치에서는 많이 하향 조정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 8월 29일 도요다가 들어갈 때 760억 달러의 시장 가치를 평가해서 5억 달러를 투자를 받았는데, 이번에 4월 26일 시작된 로드쇼에서는 지금 처음에 제시한 거는 44달러에서 50달러 사이에 1억 8천만 주를 이번에 공모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보면 공모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게 보면 이걸 그대로 곱하면 대충 얼마입니까? 800억 달러에서 900억 달러 정도 되겠죠? 80억에서 뭐 90억 정도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를 곱하기 10배 하면 이거 800억에서 900억 달러 수준에서 IPO 정도 수준이니까 전체 이번에 지분에서 10% 정도가 이번에 공모하는 물량으로 일단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아직 유동적이다 말씀드리겠고, 요거가 확정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 40달러에서 50달러지만 사람들이 안 모이면, 만에 하나 안 모이면 40달러 될 수도 있고 IPO가 안 될 수가 있고, 너무 싸게 투자자들이 관심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40달러 깎아줄까? 그것도 안 해. 그럼 IPO가 성사가 안 되는 거가 되겠고요. 오히려
나는 50달러인데 나는 돈을 많이 사고 싶다. 더 많이 몰리면 나는 옵션 같이 똑같은 거죠. 그래? 그러면 55달러도 할래? 60달러도 할래? 70달러도 할래? 할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보면 지난번에 보면 리프트도 그렇고 요번에 히트를 친 줌이나 줌이야 이런 것들도 대부분 여기서 곱하기 10% 정도가 했던 거가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최근에. 그래서 여기서 10% 정도 더 올라가면 55달러 되면 대충 이게 한 1000억 달러까지 될 수 있어서 지금 업계에서는 800억에서 길게 보면 1000억 달러 수준에서 IPO가 추진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최소한 800억 달러만 나오더라도 이 정도만 나오더라도 IPO 역사상 최대 규모가 이번에 나오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IPO 역사상 최대 규모가 직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잭마 있죠. 마인 회장의 알리바바가 미국의 뉴욕 증시에 상장될 때 지금까지는 최고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고요. 앞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에 뉴스가 있는데 페이팔이요. 앞서 말씀드린 페이팔이 이번에 이 상장 IPO 추진을 가지고 예정해서 먼저 발을 담궜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이번에 47달러에 지금 5억 달러를 이번에 IPO 이번에 물량을 받았습니다. 미리 받았어요. 뭐 이거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요. 이거 받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가격이 788억 달러의 가치를 보고, 그러니까 이 가격에 이건 얼추 나오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발표를 안 하고 있는데요. 400주당 47달러의 시장 가치는 800억 달러, 얼추 800억 달러에 이번에 이미 물량을 가져갔습니다. 이런 거예요.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정도가 지금 나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가격은 지금 얘기하는 40달러에서 50달러 사이에 47달러 정도로 찾아간 거로 5억 달러 정도로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왜 하느냐? 페이팔은 아시다시피 간편결제회사인데 이 앞으로 우버가 이제 거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폼 S1에 보면 여러분 다 안 보셔도 되겠지만 그 중에 10페이지 정도, 6페이지 정도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Letter from CEO, CEO가 쓴 레터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기네가 꿈꾸는 단순한 자동차 쉐어링, 자동차 공유뿐만 아니라 수많은 마켓플레이스를 가서 추진한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면서 그런 흥미로운 거, 지금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10%도 못 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그걸 통해서, 그런 공유를 통해서 앞으로 많은 사업을 발달하다 보면 결제 들어가고 이런 거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페이팔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다 분석이고, 페이팔에서 이 공식 논평한 적이 없는데요. 지금 업계에서 하는 것은 페이팔이 결국 우버의 그런 마켓플레이스, 우버도 또 페이팔이라는 결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해갖고 앞으로 같이 상생하는, 소위 윈윈하는 전략을 이번에 하기 위해서 페이팔이 이번에 우버에 투자를 했다라고 좀 알려주고 있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자세한 내용은 좀 더 나와야 되겠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그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겠고요. 중요한 건 왜 이렇게 지금 우버가 생각했던 1200달러의 시장 가치를 포기하고 지금 800에서 900억, 많게는 1000억 달러만 얘기하느냐.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러면 800억 달러면 지난 8월 29일 있었던 760억 달러 가치에 불과 몇십억 달러 안 되잖아요. 불과 5%밖에 안 되죠. 물론 1000억 달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 이유는 말씀드렸던 대로 리프트가 72달러 정도의 얘기가 됐었는데 76달러가 아마 IPO가 나왔고, 이게 89억 달러까지 갔다가 이게 지금 보면 50달러 후반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주가가 꺾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뭐 자동차 공유 별거 아니야? 이거 적자 회사인데? 적자 회사 아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실망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주주 입장에서 오더라도 이게 돈을 처음 많이 받고 올라갔다 떨어진 게 좋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적정한 가격에다가 꾸준히 올라가는 게 좋으세요? 당연히 꾸준히 올라가는 것이 욕을 안 먹죠. 이건 욕을 바가지 먹는 거거든요. 대주주 입장, 경영진은 시달리고. 여러분들 주식 투자했는데 떨어지면 욕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죠. 그만큼 상장한 회사 직후에 IPO의 주식을 바로 며칠 안에 사는 것이 쉽지 않다. 물론 여기서 상장한 직후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런 것도 다반사다. 이거는 제가 그 우버 리프트, 특히 리프트 할 때 첫 번째 강의 시간에 많이 자세히 적어놨고 기 때문에, 특히 지난번 우버 강의할 때도 적어놨어요. 과거 사례 이런 것들, 과거의 페이스북 사례, 넷플릭스 사례 이런 걸 써놨기 때문에, 테슬라 사례 그려놨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다시 보시고, 이게 바로 그날 산다, 그 다음날 산다에 대한 위험성은 충분히 좀 인지하셔야 되겠다. 주식은 무조건 위험한데 특히 IPO 주식을 바로 들어가는 거는 쉽지 않다. 변동성이 워낙 크다. 이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앞서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ETF로 IPO 투자 효과를 누려본다는 그런 관점. ETF가 뭔지 이런 것들, IPO가 뭔지는 지난번에 강의 충분히 해놨고요. 특히 ETF가 뭔지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걸어지니까 이런 건 여러분들 우리 미국 주식에 미치다 TV 강의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IPO에 직접 들어가서 IPO 하는 주식을 바로 상장해서 매매하는 거, 이건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라고 제가 생각드리겠고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건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IPO 과정에서 미리 이게 뭐 상장하는 그 가격에서 사고 싶다.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예 불가능하겠고요. 미국에서는 여러분들 혹시 보신 분들이 진짜 엄청난 VIP 고객이야. 내 자산이 수십억 달러 돼. 그리고 뭐 골드만삭스가 됐건 어디선 간에 엄청나게 내가 자산이 많아서 VIP 대접을 받으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겠죠. 그리고 회사에서 고객이니까 줄 수 있겠죠. 물량 받은 거를 줄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건 어렵고요. 그러면 도대체 그럼 제가 소개해드린 거 오늘 두 개 있는데요. IPO 관련 ETF는 어떻게 사느냐? 많은 분들이 IPO 관련 ETF라고 하면 이것도 미리 상장하기 전에 샀거나 아니면 IPO 가격에 사갖고 돈을 버냐? 그게 아니라 그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고요. 라는 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드린 거 두 개는 상장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뭐 며칠째 산다거나 어느 조건에서 사갖고 어느 조건이 되면 파는다라는 것을 그 투자 상품 ETF 상품 원칙 개요에 나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ETF가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르네상스 IPO ETF인데요. 심볼 자체가 IPO입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죠. 미국은 아시다시피 해외는 우리나라는 번호로 돼 있잖아요. 번호, 숫자. 그리고 숫자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MTS나 HD에서 이름을 쓰면 되는데 미국은 실제로 회사 이름 쓰면 또 자동 완성 이름도 있지만 심볼입니다.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도 숫자고 예를 들어서 홍콩도 숫자잖아요. 중국도 숫자고 여기는 숫자가 아닙니다. IPO는 건데요. IPO라는 걸 원칙적으로 보면 이건 제가 다 강의를 하는데 그것들은 승인을 할 텐데 어쨌든 중요한 건 90일째 산다 그러는데 그건 큰 원칙이고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번에 보면 29번째 비중으로 리프트를 이번에 담았습니다. 이미 전체 ETF에서 차지하는 비중 1.21%. 이거 갖고 돈을 버느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거 너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이걸 많이 샀으면 주가는 떨어졌겠죠. 최근 2년 동안 흐름입니다. 보라색이 2년 동안 26.28% IPO 주식이 ETF 올라갔고요. 요거 파란색은 S&P 500이 22% 올라갔고요. 요거는 뭐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최근 거기 때문에 훅 떨어졌죠. ETF는요. 요걸 많이 샀으면 이렇게 떨어진 거죠. 올라가지 못하고. 물론 이게 내일부터 다시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뭐 알 수가 없는 거가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중요한 거는 상대적으로 2년 동안 보면 아웃퍼폼을 했죠. 지수 대비 5%포인트 올라갔는데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에는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선택인데 어찌됐건 ETF 관련 주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FPX입니다. 이게 사실 더 오래된 거고 더 분산이 조금 더 있는데요. 이거는 워낙은 4일째 사는 날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본 원칙이 상장하고 왜 그런지 모르지만 4일째 사는 건데 이것도 좀 미리 살 수도 있고 좀 늦게 살 수도 있어요. 100여 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 이미 0.47%, 아까 말씀드린 건 1.3%, 0.47%니까 훨씬 비중이 적죠. 그만큼 분산이 많이 되어 있고요. 앞서 거는 보통 2년 후에 파는 거로 되어 있고 이건 보통 3, 4년 후에 파는 거로 되어 있는 것도, 근데 이거는 더 좋으면 더 오래 갖고 갈 수도 있고 그것도 마찬가지. 아까 IPO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아까 거는 심볼의 IPO, 이건 FPX입니다. 이건 역시 똑같죠. 거의 올라간 건 똑같죠. 2년 동안에 보면 아까는 26.8%였는데 이건 28.6%. 조금 더 올라갔지만 큰 의미는 없겠고요. 실제로 보면 이건 S&P 똑같고 이거 똑같습니다. 앞서 이렇게 해서 오늘 우버의 두 번째 시간 마쳤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주식에 미치다에 관해서 제가 강의하고 있는 부분은 2학년의 이슈라는 것을 제가 통해서 다양한 강의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젊으신 분들 중에서 좀 성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골드만삭스에 선정한 거, 절대로 제가 선정한 것이 아니라 골드만삭스에서 최근에 선정한 글로벌 금융불안의 의견을 슈퍼성장주 톱 9조씩 소개한 거, 그리고 너무 성장주는 비싸니까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떨어지는 거 주식, 가치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국에서 그 가치 투자, 밸류 인베스트는 가장 유명한 자산운용사 중에 하나인 코비츠가 선정해서 발표한 글로벌 금융불안의 의견을 낙폭과대 가치 톱10, 톱4입니다. 네 종목 또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이거 보시면 미국의 성장주는 역시 골드만 선정인데요. 미국에 상장된 해외 기업 죄송합니다. 미국에는 좋은 게 편한 게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정말 거기서 잘 평가를 받고 앞서 말씀드렸던 알리바바나 징둥닷컴 이런 것들 있죠. IT 이런 것들이고
아르헨티나의 뭐 메르카도 리브레 이런 같은 유명한 그 회사들이 미국에 그 상장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8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정말 좋은 기업인데 미국에 상장해 있는 것도 8개, 고성장하는 것들 8개를 여기 뽑아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골드만삭스에서 한 거 소개는 어렵고요. 특히 이것은 요즘 가장 핫한 게 올해 들어서 섹터, 미국의 11개 섹터 중에서 가장 핫한 게 IT 주식이잖아요. 기술 중에서 반도체가 제일 강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반도체는 대부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지만 여기는 대부분이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들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다수 정보, 그리고 요즘 뭐 5G다 이런 거 관련돼서 핫하잖아요. 클라우드 관련해서 그런 거, 또 제가 선정한 것이나 도이치바크에 선정한 것들, 이런 것들도 소개해놨기 때문에 다 무료 아닙니까? 여러분들 좀 보시고 좋은 분들, 관심 있는 분한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팁인데요. 이거 참 4,000명이 아니라 조금 늘어났죠? 보시면 되겠고요. 다양한 채널을 이렇게 재생 목록, 뭐 텔레비 보면 각다 다양한 채널을 구성해서 여러분들 찾게 시켜놨는데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제일 강추드리는 거는 이런 거죠.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신 분은 장수 아카데미 좀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제가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다양한 이슈, 이런 거, 하단 종목들 소개하는 거, 매일매일 소개하는 것들을 좀 얘기했고요. 실제로 보면, 완전 초보, 진짜 초보다 하신 분들은 미국 주식 강의 초급반 시리즈, 이거 보는 거 한 1시간이면 보거든요. 1시간 10분? 10개지만, 강의는 10개지만 7, 8분밖에 안 됩니다. 이거 보시면 완전 생초보. 미국 주식의 거래 시간, 세금 이런 것들 나오는 거가 되겠고요. 이것도 좋습니다. 특히 이거는 쇼핑보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쇼핑보다 미국 주식 투자는 진짜 강추하는 건데, 한 40분짜리에 한 15개인데요. 정말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건데, 특징이 이거는 영상이 아니라 오디오입니다. 오디오.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시면서 출퇴근하시는 분들 밤에 주무시면서 듣기 좋고, 특히 출퇴근하시는데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시달리기 때문에 영상 보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런 것도 들으면서 나중에 들은 걸 나중에 또 찾아보시면 되니까요. 거기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도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굿 이코노미, 좋은 경제는 저희 미국 주식에 미치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가 되겠는데요. 송구스럽지만 이거는 프리미엄 강의입니다. 그래서 유료 강의이기 때문에 뭐 다양한 것들 조금 더 직접 들어가서 보시면 다양한 강의, 그리고 저 이벤트 강의, 특히 요즘은 무료 이벤트 강의를 특별 이벤트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상세북에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버와 관련된 2번째 특강 말씀 마치겠고요. 다음번에 또 3번째, 4번째 시간도 좋은 소식 나올 때마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